우리가 3부까지 세 번째까지 하면서 이제 슬슬 이제 뭐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고 이게 독성여대 같은 경우에는 네. 안 좋은 일이 벌어져서 아예 뭐 메이킹을 폐지해 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뭐 연세대 같은 경우 남녀공학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인기 투표처럼 돼버리는 바람에 폐지되기도 하고 뭐 이화여대 원래 이제 시작했던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여성주의적 시각이 결합이 되면서 문제 의식과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났다. 네. 뭐 여기까지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그 여성주의적인 관점이 그 유엔 세계 여성의 날 선포라던가, 네. 그 당시 이제 여러 그런 일들을 계기로 어떻게 보면 이제 정착이 되기 시작했고 그런 것들이 또 최초로 학교다 보니 그것이 뭐 강좌의 개설이라던가 여러 연구 모임의 발족이라던가 이런 걸로 이제 풀려간 곳이 또 이화여대였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것이 학교 안에 어떤 영향을 미쳐서 이제 그 지금 우리가 알고 있듯이 메이퀸이 폐지되는 자리까지 이제 가느냐, 그거를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그냥 오늘의 국한해서 주제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학생들이 폐지한 메이퀸이에요. 학생들이 폐지한.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전개가 되는지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일단 한 75년이 그 세계 여성회가 선포됐다 그랬잖아요. 네, 유엔에서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학교 안에서도 그때 왜 사회에서는 YWCA에서 뭐 미인 대회 뭐 이대로 괜찮은가 뭐 이런 토론회도 했다 그랬잖아요. 네. 학교에서는 또 어떤 이와 관련한 변화가 있었는가 그거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학교 안에서도 그 학교 자체, 그러니까 학교 당국 이 직접 개설하는 뭐 이런저런 그 세계 여성에 관련한 뭐 세미나라던가 강연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많이 그해부터 많이 벌어졌고, 그래서 뭐 전통 현대 미래 사회에서의 여성의 힘, 뭐 한국 여성의 근대화, 뭐 이런 이제 세미나들이 막 열리고 이화여대 내의 YWCA가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아리처럼 있었던 것일 것 같은데 여기서 아예 여성 문제 관련 인식 조사를 합니다. 뭐 여성관, 결혼관, 성평등 문제, 그다음에 이제 여성의 능력, 사회 참여, 그다음에 뭐 그 당시 이제 그 사회적 이슈가 또 마침 되고 세계 여성회로 확 탄력을 받은 큰 이슈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가족법 개정이에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제 설문조사를 하게 된 겁니다. 가족법 개정 이슈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73년에 이미 범여성가족법 개정 촉진회라는 게 이제 결성이 되고 주요한 그 이제 법 개정안을 이 단체에서 해가지고 75년에 이제 제출을 하게 되는데 주된 내용이 뭐 그거였습니다. 호주제 폐지. 그렇지. 남녀 친족 범위가 이게 달라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거에 이제 평등화 문제, 그다음에 동성동본 불혼 폐지. 와, 이때부터 했구나, 이미. 부부재산 공유. 그다음에 협의 이혼제를 조금 더 합리화시키는 것. 그러니까 남편의 측에 의한 강압 이혼. 이걸로부터 이제 여성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로서. 그다음에 부모의 친권 공동 행사.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아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뭐 호주제나 이런 게 된 게 나중에 진짜 한 20년이나 지나서 거의 20년 지나서나 될 거네. 그다음에 이제 재산 상속 균등화. 그렇지. 이런 거가 이제 이 개정안이 제출이 되고 이제 여론전이 벌어지고 뭐 저희가 이제 20대 때 본 것처럼 그 유림에서 또 반대하고 뭐 이런 일들이 그때도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마침 또 사회적 이슈였기 때문에 이게 세계 여성의 해 관련해서 다뤄졌어요. 중요하게 다뤄졌고 실제로 이 법은 77년에 일부가 개정이 되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보 중심으로 보면 학보에는 그 한국 여성운동 발달사 이런 게 이제 오랫동안 연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족법 개정 이런 것과 관련한 특집도 나오고, 뭐 해방 30년가 여성의 지위 이런 특집들이 이제 계속 실려 나가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한 학생이 여기 이때 자료 보고 싶네요, 다시.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보고 싶네요. 보다 보면 그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계속 그 보게 되는데. 이때 한 학생의 특별기고문의 이 표현들이 아주 그러니까 과연 여성다운 여성으로만 표상화된 여자들의 자화상은 어떤 것인가? 비인간화된 사회구조의 모순 속에서 대부분의 여성들은 부르주아지적 행복관,
그게 나중에 뭐 광고에도 막 나오죠. 뭐 여자라서 행복해요.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렇죠. 또는 단순한 이상주의, 주체의식 없는 순종과 양심을 우리의 문화유산인 양 그대로 이어받아 왔다. 이러한 여성관이 쭉쭉쭉 지나가서 더 나아가서 소극적 자아관을 형성시켜 놓았다. 우리 사회의 기존관념은 여성의 이러한 능력 표현을 마치 여성다움을 상실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뿐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 강요된 여성다움을 고정적인 성역할이나 뭐 이런 여성성이란 이런 거야라고 이제 사회적으로 딱 돼버린 거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느냐. 그거를 우리가 이상적인 여성상으로 왜 추구해야 하느냐. 그치. 그런 이제 문제 제기가 시작되는 거죠. 이게 75년도 그때 75년입니다. 그리고 이듬해에 가면 이런 성찰들이 메이킨 제도에 대한 본격적인 문제 제기로 이어집니다. 1976년 메이킨 때는 7개 학과가 안 내버려? 선출을 안 했어요.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다수 학과에서 투표 참여가 저조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누구를 위한 누구의 여왕인가 뭐 이런 이제 낙서들이 등장하고 대다수 학생들이 3학년 때까지는 이게 선망의 대상이었는데 4학년이 되고 보니까 이게 비논리적인 제도임을 깨달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한다는 거예요. 재밌네 그것도. 네. 그 말도 재밌네. 네. 3학년 때까지 76년에는 7개 학과가 아니고 그냥 그 소수 학과가 이렇게 선출 거부하는 과가 나타났다는 거고. 슬슬 나타나기 시작했고. 근데 요 해가 개교 90주년이에요. 90주년에 우리 안 내겠다. 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또 강행이 된 거죠. 그때는. 그냥 했겠죠, 당연히. 그리고 그 7개 학과가 이제 거부하는 해가 이제 77년입니다. 이듬해. 이때는 심지어 메이킨 제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요. 그래갖고 한 2,800여 명이 답을 했다고 하는데 31%가 이거 고쳐서 유지를 하자. 고쳐서 유지하자. 그 다음에 28%가 현행대로 하자. 22.7%가 폐지하자. 야, 이게 되게 애매하게 나왔네. 애매하게 나왔죠. 그리고 고학년일수록 반대가 높다. 그리고 이제 의견이 나왔는데 미모의 저기 되는 이런 걸 좀 피하자. 그 다음에 뭐 주간지 모델로도 이 메이킨들이 덜어 등장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 거 되지 않도록 하자. 섭외가 왔겠지. 그렇죠. 메이킹이 되면 당연히 이제 이런 뭐 여성지나 이런 데 섭외가 왔겠죠. 네. 그래서 이 77년에 아까 말씀드린 아까 제가 잠깐 착각했는데 7개 학과가 선출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왜 지난주에 제가 그 말씀드렸죠. 우리 딸이 돼야 되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고요. 그때 약간 요 학생들이 그때부터 조금 그냥 이게 뭐 말 그대로 쉬운 말로 예쁜 애 뽑지 말고 이런 식의 미인돼야 되는 거 싫으니까 그냥 우리 수고하는 과대 뽑아주자 뭐 이런 움직임이 있었는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실제 이게 7개 과는 선출을 아예 거부하고 11개 과가 선출을 하는데 과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따로 카운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제 아주 그 대형과였던 것 같아요. 영문과 같은 경우 정원이 250명인데 70명만 투표를 했다는 거예요. 28%네. 그리고 기권표가 속출하는데 기권표에 이름을 쓰는 게 아니라 나야 나, 너야 너, 뭐 우리 모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써서 그러니까 이 거부 움직임이 아주 노골화되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이해에 그 졸업생 118명이 메이킨 제도 철폐를 위한 졸업생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폐지 운동을 선언하는데 이유가 이제 이건 민주사회의 인권 모독이다.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인간의 절대적 존엄성에 반하는 일이다. 그 다음에 여성의 비인간하다. 이건 인형 취급이고 상품 가치화다. 그 다음에 전근대적 사고방식의 잔해다. 이거는 여성운동이 드물던 시절 계몽적 효과를 위한 모델이었을 뿐인데 지금은 역기능만 남았다. 역기능으로서 이제 허영심을 조장하고 각선미나 미모를 기준으로 하는 반지성적 비양심적 선발 과정에 문제가 있고 다수를 소외시켜서 참 축제의 의미를 침해한다. 이 얘기는 거기랑도 약간 옛날에 겹치는 그런 것 같아요. 이번에 총선 때 했었던 것 중에서 이제 이화여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상납이랄지 약간 이런 식의 그 논의가 있었던 그게 문제가 된 데 있었는데 사실상 이 말대로라면 이 말에 어떤 입장이 깔리는 건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화여대 그런 출신이나 이런 사람들이 일정하게
뭐 그런 느낌으로 간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거라도 해서라도 그렇죠. 우리가 나라에 외교에 기여한다라는 느낌으로 한 건데 지금은 그건 없어지고 성상납만 남아 있는 거랑 비슷하게 이것도 어쨌든 메이킹이라는 제도 자체는 처음에는 되게 뭔가 이렇게 순기능이라는 게 있었는데 근데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순기능이 뭔가 이렇게 처음에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그런 건 사라지고 약간 그냥 미인대회처럼 돼버리는. 그렇죠. 그래서 그 해 77년에 그 축제 전인데 이대학부의 사설에 보면 우리는 오늘날 미스 유니버스, 미스 코리아 선발을 위시한 각종 여성미 제전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이러면서 그간 우리는 8,000명을 대표한 한 명의 여왕과 줄을 이은 시녀들의 행렬에서 진정으로 대학이 기대하는 미와 지성을 보았다고 확신한 적이 있는가? 그 설문조사 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래도 존속 의견이 꽤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이화의 전통을 아끼는 마음들이 이번에 대관식 존속에 찬성하는 의견으로 표출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전통은 형식적인 면보다 내면적, 정신적인 면의 계승에 더욱 의의가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90여 년 전 이화가 잠자는 여성 사회를 깨우쳤던 선구자적 개척 정신의 계승이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할 것이다. 이 정신이 화려한 여왕 대관식에서 찾아질 것인가? 네. 아니면 성의 제전을 넘어서 지의 제전으로 승화될 수 있는 새로운 전통의 창조에서 찾아질 것인가를 재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에 이제 그 축제 직전에 5월 20일 사설에 또 이 주제를 다룹니다. 여왕 선발제의 존속 여부. 아예 사설 제목이. 네. 그래서 현재 여러 가지 추세나 여론으로 보아서 금년 행사가 마지막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우리 대학 내 다른 학술적 행사나 예술적 행사는 더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이지만 무시해버리는 이제 외부인들이 5월의 여왕에만 그처럼 관심을 보인다는 사실은 여자대학과 여성에 대한 모독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모독감을 느끼면서도 그러한 행사를 계속한다는 사실은 인습의 힘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을 것 같다. 여권운동의 가장 큰 장벽은 인습적인 것을 무너뜨려야 하는 일이다. 그렇다면 여권운동의 지도자가 되어야 할 사람들이 자기들 자신이 가진 인습에서 과감히 벗어나지 못한다면 누가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겠느냐.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졌죠. 그러네요. 이제 무슨 학생다운 뭐 사치스러움 이제 이런 거 위주로 반대 논의가 이게 되다가 약간 논리 자체가 메이킹을 유지시켜야 하는 그 안에서 야 메이킹은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이 메이킹이어야 돼라는 논리가 사실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런 논리였다면 그렇죠. 지금은 메이킹 제도가 메이킹 제도 자체에 대한 이제 문제의식. 맞습니다. 예, 그렇게 변했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학교에 저도 이제 그 설문조사 결과를 그렇게 생각은 해요. 이게 그래도 다른 학교는 다 우리 학교 따라하다가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없애더라도 우리는 이게 처음부터 그런 의도도 아니었고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유성 있는 소중한 전통이니까. 사실은 그 처음에 시작할 때 약간 명예의 전당 느낌으로 정말 그러니까 정말 이 학교에 되게 많은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메이킹으로 이렇게 만든다라는 그런 걸 살린다고 하면은 근데 저도 이제 문득 들으면서 야 이거는 좀 그런 식으로 방식으로 살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솔직히 들긴 하거든요. 그런 방법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한 60년대부터 메이킹과 더불어서 따로 시행된 게 하나 있기는 해요. 아 그래요? 그때부터 동창 여왕이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66년이면 46년 동문, 26년 동문들을 초대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들 사이에서 한 분을 뽑아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게 아마 지금까지도 비슷한 게 이어져 오는 것 같은데 그거는 아무튼 좀 다른 얘기고 아무튼 이거를 그래도 이걸 바로 없애는 거는 우리 스스로 생각해도 좀 그래 이런 정서가 반영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근데 그런 점과 지금 이제 여성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자리 잡히기 시작하고 학생들의 자의식 속에 이런 것들이 확 이제 뿌리를 내리면서 우리 학교가 그래도 한국 사회에서 여성 문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 어떤 사명 같은 게 있는 거 아닌가? 그게 우리 학교의 정체성 아니야? 요거가 이제 서로 충돌하는 거죠. 근데 참 그런 면에서 흥미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비판의 담론들이 아주 입체적으로 다채로워지기 시작하는데 그 해에 이제 말하자면 그 축제를 바로 앞둔 주간 77년 5월 27일에 학부의 특집이 전면으로 하나 실리는데 메이킹 그 존재 의의는 이미 사라졌는가? 그래서 8명이 이제 기고를 하는 기고문이 실려요. 근데 이걸 보면 굉장히 다양한 그래서 제가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를 소개를 해 드릴게요. 이게 보면 낭만과는 거리가 먼 선발 과정 이런 제목으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41번 42번 43번 44번 45번 46번 47번 48번 49번 50번 51번 52번 53번 54번 55번 56번 57번 58번 59번 60번 61번 62번 63번 64번 65번 66번 67번 68번 69번 70번 71번 72번 73번 74번 75번 76번 77번 78번 79번 80번 81번 82번 83번 84번 85번 86번 87번 88번 89
요거는 이제 실제 그 학생들입니다. 그 심사 과정을 살펴봤던 심사가 시작되어서 그 진행 과정을 보면서 오히려 모욕감과 비애감이 든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미녀 선발대회와 다름이 없고 진행 방식이 뭐냐면 지나친 긴장 그 참가자들이 보는 사람까지 막 불안한 실수가 빈발되는데 내가 문제 삼고 싶은 거는 실수가 아니라 저렇게까지 사람이 긴장해야 되는 원인이 도대체 무언가에 염려스럽다. 문제 제기가 있을 때마다 낭만이라는 단어로 넘겨왔는데 이게 진짜 낭만적이냐.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낭만이라는 그 어떤 옹호 논리에 깔려있는 어떤 허위성을 이제 폭로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전통 문제와 관련해서 해마다 이 퀸 선발에 막 수차례 반복적인 투표하고 그 퀸에 이게 말하자면 이제 당선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파티를 약속하고 선물을 증정하고 이런 불쾌한 추문과 부작용이 막 드러나고 있는데 이게 전통과 상징이라는 이름으로 계속되어야 되느냐. 표를 산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기독교적 정체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1인 우상화를 조장하는 퀸 선발이 과연 기독교적이냐. 그 다음에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미인대회 참가를 불허하는데, 그치. 네, 그거는 금지하면서 그와 다를 바 없는 이런 이벤트를 왜 개최하느냐. 그러네. 그러니까 아름다운 전통이라는 것과 추잡한 현실 사이의 그 대립, 기독교 가치라는 것과 1인 우상화 사이의 대립, 그다음에 미인대회 참가 금지와 미인대회를 방불케 하는 메이킹 선발대회 대립, 이거를 확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결론이 이건 여성 상품화 인격 모독이다. 그다음에 이걸 이제 또 다른 관점에서 이게 소외의 벽을 더 두텁게 한다. 그러니까 지식인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비판인데요. 이게 주간지 표지에 실리는 그 메이킹 사진을 보면서 우리의 상징이라는 여왕의 통속성에 정말 절망한다. 통속적 호기심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사회적 계층적 이질감과 소외감만 부추기는 상징이 우리의 상징이 되어야 되느냐. 그리고 이제 졸업생의 글. 놀이와 의례라는 게 공동체성을 살리고 유지하는 방편인데 오늘날 메이킹을 둘러싼 논란은 그 의례가 이미 그러한 기능을 상실했다는 뜻이다. 메이킹은 설립하고 운영했던 초기 선교사들이 그들의 임무를 실천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고 오늘날 우리는 그걸 떠받아 갖고 수십 년간 모방해 왔는데 이게 지금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우리의 그 유희 본능에 충족이 되느냐. 그렇다고 우리가 이미 현대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우리 전통이라고 하는 것들과 상당히 멀어졌기 때문에 그게 메이킹이 아니라 무슨 웅녀상, 뭐 단호의 여왕 이딴 식으로 바꾼다고 한다고 그게 해결되겠느냐. 맞아. 네. 우리 단국대학교 그게 네, 단호의 뭐였죠? 이게 뭐 단선녀. 네, 뭐 저거 뭐. 네. 오케이. 그러니까 축제란 것이 실은 그런 공동체적인 이 아우름도 있지만 사실 다른 세계를 꿈꾸는 그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라면 그런 상상을 적용하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다른 무엇을 만들어야지 이걸 왜 답습하고 있냐. 그러니까 이런 비판적인 논조가 대부분이고 문제는 바라보는 사람의 눈이다. 뭐 이런 옹호 논리도 실리긴 했어요. 그럴 수 있죠. 네. 아니, 어쨌든 뭐 이건 양쪽을 다 실어야 되긴 하니까. 네. 그리고 서울대 남학생 글도 하나 실리는데 진짜? 네. 이거 사치스러운 추억거리에 불과하다. 대학 축제다운 면모는 학문 탐구와 젊음의 열정 발산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이건 둘하고도 완전 무관한 행사다. 이것도 젊음의 열정 발산 아니냐 하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기에는 한 사람을 제 단위에 세워두는 무슨 원시 제의 같은 이벤트 아니냐. 대학이 고도의 소비와 사치 성향을 가진 집단임을 과시하여 대중과 괴리되고 대학의 무사한 일과 퇴폐성을 드러내서 민중과 괴리되고 자유평등의 상징이어야 할 대학이 대학안식 같은 봉건적 행사를 거행하다니 여대생을 상품화하는 주간지 기사거리가 되는 행사, 한 개인의 사치스러운 추억거리일 뿐인 이런 행사를 왜 계속해야 되느냐. 아무튼 여기 결이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게 있는데 이게 좀 이게 남자가 보는 관점이라는 게 약간 보니까는 입체적이진 않네요. 제가 느끼면은. 그냥. 네, 그런 얘기를 제가 좀 이따 또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성학 강좌가 77년 2학기 때부터 개설됐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게 정원이 150명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150명 강이면 당시 이제 대형 강의였던 거죠. 150명 강의면은 그쵸. 근데 나는 그런 강의 난 못 들었어 사실. 난 들을 수가 없었어. 그러셨군요. 힘들어 너무 사람 많아요. 300명이 몰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복도까지 학생들이 밀려나와서 개강날 이제 아우성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걸 진행하는 교수님들이
3, 4학년에 우선권을 주겠다. 이제 부득이한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분반을 할 수 있을 생각은 없으셨나? 근데 이제 아마 소규모 팀 그치. 티칭이었기 때문에 그랬겠지. 쉽지 않았을 거예요. 12명 교수진이 통합 강의를 했다는데 주로 여기는 토론식 수업이었다고 그래요. 여기서 메이킨 주제를 다뤘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듬해 1978년에 가서 메이킨이 드디어 폐지되게 됩니다. 이때 그 당시 학과가 49개가 있었는데 그럼 49명이 후보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작년에는 7개가 빠졌으니까 42명이 후보로 나왔을 테고. 네. 24개과가 공개적으로 반대합니다. 절반이 반대예요. 네. 49개과에서 24명 절반. 딱 거의 반이네요, 네. 진짜. 네. 그래서 이제 학부에 이게 지금 하는 게 의미가 폐지가 오르냐 존속이 오르냐 뭐 이게 지금 중요하지 않고 폐지하자는 쪽의 의견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가 중요하다. 확인이 됐네, 네, 이거. 그렇죠. 네. 이거는 이제 지금 이 메이퀸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를 심각하게 생각한 사람이 많아졌다는 증거다. 그래서 안 하기로 합니다. 어머. 그러니까 이제 참여가 안 되니까 그냥 학교에서 못 한 거예요. 그렇죠. 이거 안 한 게 아니라 못 한 거네. 네, 그러니까 학교 측에서는 못 한 거고 네. 학생들이 안한 사실은 거죠. 자발적으로 폐지시켜 버린 그러네요. 거죠. 예. 학교는 얼마나 하고 싶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아예 이대학부에서는 그 못을 박는 기사를 하나 내는데 5월의 여왕 그 역사를 훑어보며 네, 그래가지고 이게 처음 어떻게 시작됐는가부터 쭉 정리해가지고 현재 제기되는 문제들과 의견들 심지어 메이킨으로 선발됐던 사람의 고충 네. 그리고 이제 향후 진짜 정식으로 폐지됐을 때 그 여부에 대한 전망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다루고요. 아무튼 이때는 학교에서는 야 올해는 애들이 이렇게 거부를 하니 그냥 한번 쉬고 일단 올해는 안 하자. 우리가 뭐 정정 중단이었는데 예전에 매 한 것도 아니었잖아. 네,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79년에 다시 학기 초에 설문조사를 다시 합니다. 근데 이때는 반대가 이미 50%가 넘어가요. 네. 그리고 4학년 같은 경우는 4분의 3이 반대합니다. 야, 4학년이 지금 참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참가해야 되는 4학년. 개선 조건으로 유지하자는 의견이 그 23%. 그래갖고 학교 측에서 이제 이때부터는 공식적으로 선발하지 않기로 해서 자연스럽게 폐지가 된 거예요. 학교 측에서는 좀 이렇게 뭐 좀 한번 바꿔볼게 이런 생각을 해볼 법도 했는데 그런 의지는 없었나 봐요. 뭐 그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식의 상상이 좀 어려웠지 않았나 그런가 이런 봐요. 생각이 들고 이런 식으로까지 참여가 안 되면 이거는 어쩔 수 없다라는 판단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학생들이 굉장히 이런 여성주의적인 의식이 깊이 이제 깃들기 시작하면서 아주 그 비판 논조가 굉장히 달라지고 그러면서 아주 자발적으로 이거를 폐지시킨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다른 대학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오래 존속되었던 이유는 그게 이제 처음 이 학교가 이거를 시작할 때 한 그 어떤 고유성도 가지면서 처음에 의도 그런 건 아니었으니 네. 잘 해서 우리가 좀 이게 수정해 가면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76년에 개교 90주년이라는 것도 또 한 몫을 했을 것 같고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면 개선해 가면서 유지해 보자는 쪽의 의견이 많지 않았나 싶은데 그러면서 이제 여성학 강좌를 비롯한 여성주의 잡론이 본격적으로 적용되고 심화되면서 기존에 제기됐던 비판적인 그 논의에 더해서 혹은 기존의 비판 논의가 놓치고 있던 지점에 대한 그런 이제 문제 제기가 이제 시작이 된 거고 근데 이 당시부터 사실 사회 전반은 그런 뭐 미인대회 뭐 이런 문제 제기도 시작이 됐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미스 코리아나 이런 게 아주 가장 그 대중들의 인기를 받고 성행했던 시기가 70년대 말부터 한 80년대, 그렇죠. 90년대 한 초까지. 네. 예. 그리고 그 당시 집안 식구들하고 같이 모여 앉아서 텔레비전을 예, 보는데. 그리고 그 당시 미스 코리아 된 사람들 상당수가 연예인이 됐죠. 그쵸. 진짜로. 뭐 지금도 활동하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그쵸. 예.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이게 이제 뭐 TV라든가 이런 게 이제 더 보급이 활발해지고 심지어 80년대 들어서 이제 컬러 시대가 그쵸. 되면서 그런 게 훨씬 성행하기 시작되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떤 그런 외부적인 상황과 달리 그렇죠. 학생들 스스로 이 행사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명예로운 일일 수도 있는 이 이벤트를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폐지시켰다라는 것이 상당히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닐까 싶고 이거를 다룬 논문들 가운데 제가 요거는 이제 직접 이 표현이 등장해요. 이 연구자가 직접 쓴 표현인데 우리로 하여금 나도 메이퀸이 되고 싶고 될 수 있다는 욕망이 아니라 왜 우리가 메이퀸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비판적 질문을 제기하며 자신들이 당면에 있던 상황을 새로운 언어를 통해 설명하고자 한 주체들이다. 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데 제가 이게 굉장히 인상 깊은 표현이라 그대로 따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론 그 이화 학당의 등장부터 시작해서 네네. 전통적인 여성다움으로부터 일정한 해방의 기능을 했던 게 사실이죠. 예. 네. 근데 그런 게 있었다고 하더라도 또 메이킨이나 이런 걸 통해서는 사실은 여성이 그 지위를 인정받고 두각을 나타내는 그 통로라고 여겨졌던 그거 가운데에는 네. 여전히 어떤 그 뭐랄까 남성 중심적인 그런 부분들이 그런 여지들이 깊이 깔려 있었는데 그곳에 대한 이제 본격적인 성찰이 시작된 거다. 그리고 그런 그 통로나 방편이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왜곡된 것이었다라는 거를 이제 깨달았다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새롭게 자신과 사회를 이해하기 시작했다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처음에는 그런 전통이 아니었는데 미인대화되면서 좀 왜곡되었다라고 사실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처음에 도입된 이 서구 민속으로서의 메이퀸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민속 전통이죠. 그렇죠. 근데 이런 류의 민속 풍습은 사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용왕님에게는 왜 처녀를 바쳐야 했나요? 그치, 심정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그 마을에 예를 들면 그 지금 남아 있는 하회 그 탈놀이 이게 뭐냐면 그 별신굿 탈놀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처녀 선왕신을 위로하기 위한 굿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보름 막판에 이거 하는 건데 우리 이제 올 한 해 농사 이제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처녀 선왕신을 위로해 드리는 일종의 이제 그 성적인 제의죠. 이게 그 이제 우리 많은 분들이 이게 우리 아름다운 민속 탈춤이래 하고 탈 신기하고 재밌지 하면서 아이들 데리고 가서 그 탈춤 많이 보여주시거든요. 하회 마을 가면. 근데 이게 이제 성행위 굿입니다. 이게. 그거는 좀 염두에 두시고 보시는 게. 그러니까 왜 풍요로움의 상징 5월에 여왕을 뽑아서 거기다 의미를 부여했을까 서양에서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물론 뭐 그 차용했을 때 선교사들의 마음은 뭐 그런 건 아니었겠지만 그 선교사님들도 자기들의 그냥 민속 풍습으로서의 메이킹 행사에 대한 이런 비판적인 시선을 가질 수 있었을 만한 시기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자각은 당연히 없었을 거라서 뭐 탓할 일은 당연히 아닌데 그 메이킹 풍습이 이미 그 나중에 이제 모든 걸 상품화하는 자본주의 체제와 만나면 이것이 미인 대회로 변질될 수 있는 그 유전자를 이미 메이킹 풍습에는 그 유전자를 갖추고 있었다라고 보는 게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하나 더 이제 아까 그 남학생의 비판 논리 1971년 가을에 고려대 남학생들이 이제 동아리였던 것 같은데 이대 앞에 가서 시위를 해요. 왜 못 들어가냐? 그게 아니고요. 그럼요. 현수막에 당신의 낭비 속에 민족은 굶주린다. 그러니까 이게 사치와 향락은 망국의 근원. 그리고 이대생에게 붙이는 글이란 유인물을 배포하면서 학생들에게 나눠줍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하이힐을 벗고 단화를 신어라. 왜 약간 된장녀 이미지나 맞습니다. 소위 말하는 그런 이미지가 된장녀까지 이어지는 다방과 과자점으로 향하는 그대들의 발걸음을 서점으로 돌리자. 그러니까 외부의 비판 담론의 하나가 뭐냐면 정체를 알 수 없는 서양 풍습이 사치스럽고 치장하기 좋아하는 여대생들의 허영심을 부추긴다 이거거든요. 이게 그 덕성여대 메이킨 그 살해당한 그 보도 이후에 그 보도와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가 뭐 한번 이런 걸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논조에 이런 게 엄청나게 등장합니다. 근데 입체적이지 않고 제가 너무 단편적이고
그런 정도의 관점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화여대랄지가 가지고 있었던 그 50년 전에 이미 여성주의랄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했었던 그런 것들이 바깥에선 이해되지 못하고 네. 어떻게 보면 이화여대가 가지고 있었던 고민들은 그저 이제 뭐 축제 때 쳐들어가야 할 곳 아니면은 뭐 이런 네, 거 그렇죠. 이렇게 남자들의 뭐를 뭐 방해하기만 하는 거 젠장 뭐 네.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여기는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대상화된 타겟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대생, 이대합 이런 그 인물 사람들과 그 공간의 이미지라는 거가 계속 비난거리가 되는 비난거리가 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판타지이기도 그렇죠. 그러니까 선망과 비난이 동시에 공존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메이킹과 미스 코리아를 소비한 사람들과 이런 거를 욕하는 사람들이 다 남성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물론 개개인은 다를 수 있어요. 소비하는 개인과 이걸 뭐 사치스럽고 이게 퇴폐적이다라고 비난하는 남성은 다른 개개인일 수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비판이 도로 사실은 여성 자신의 문제인 것처럼 그들에게 되돌아가는 거예요. 요거는 심각한 문제였다. 심지어는 내부적으로 이렇게 잘 정리를 되게 많이 잘 하고 있었다라는 어떤 그런 평가를 할 수도 있을 텐데도 외부적 평가는 뭐 이 정도 수준. 계속해서 그것이 지금까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된장녀까지 이어지는 문제라고 봐야죠. 제가 볼 때 지금까지도 뭐 남성과 여성의 이런 것 속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뭐 어떻게 풀어야 될지는 뭐 되게 뭐 견식이 짧기 때문에 뭐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거 상황을 좀 우리가 아는 건 중요하겠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또 다시 시작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약간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학생들이 끝낸 거다. 그치. 메이킹은. 스스로 끝낸 거다. 학교의 아름다운 전통이라고 얼마든지 포장하면서 유지할 수 있었지만 학생들이 스스로 끝낸 거다. 학생들이 끝낸 것이고 요것과 관련한 그 내부의 고민에 대해서 사실 외부인들은 잘 몰랐다. 그렇죠. 드디어 길고 길었던 이게 5월에 선출하는 건데 6월 한 달을 해버렸네요. 이화여대 메이킹 탄생에서 페이지까지를 마치겠습니다. 마치고요.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 역사기행의 황원이었고요. 네, 박정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